영원할 것 같았던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도 나올 건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연말에 큰 것들을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볼만한 작품 몇 개만 엄선해봤는데 첫 번째는 스위트홈2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스위트홈인 만큼 12월 1일에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데요. 스위트홈 시즌1은 웹툰 원작인데 시즌2부터는 원작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어서 스포 자체가 불가능한 오히려 좋은 상황이죠. 그래도 최근까지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서 대략적인 느낌은 알 수 있었는데요. 일단 송강이 연기한 주인공 차현수가 수호대한테 끌려가 실험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MH5 차현수에 대한 1차 실험 시작해. 반은 인간이고 반은 괴물인 특수감염자 현수는 완전히 감염된 상태가 아니라 백신을 개발하기 좋은 실험체인 것이죠. 그리고 실험이라는 명분하에 온갖 고문을 당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차현수의 실험명은 MH5인데 특수 감염자를 뜻하는 몬스터 휴먼의 약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5번째라는 것인데요. 예고편에서도 이전 실험체들이 나왔던 걸 보면 특수 감염자들을 모집해서 죽을 때까지 실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홈 하면 사실 괴물인데 시즌1 때보다 훨씬 다양하고 미친 비주얼의 괴물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험실에서 차현수와 싸우고 있는 괴물이 등장하는데 이전에 보지 못한 이상한 몸의 형태를 하고 있죠. 첨단 기계를 장착한 새로운 괴물로 보이는데 실험실에서 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시즌1에서 봤던 반가운 얼굴도 나오는데요. 먼저 연근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데 연근이가 1편에 비해 더 각성한 느낌이죠. 스테로이드 꽂은 것 같은 핏줄과 근육, 그리고 거대한 왼손을 보면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알 괴물도 재등장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진화해서 눈알이 2개가 된 상황이죠. 이렇게 스위트홈2에선 괴물들이 점차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며 능력의 각성이 나타나는 새로운 설정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월 1일에 공개되기 전에 시즌1 정주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이야. 다음은 또 다른 넷플릭스의 크리처물 경성 크리처입니다. 스위트홈에 이은 또 다른 크리처물이라 일단 기대가 되는데 심지어 박서준과 한소희 주연이라 일단 공개되면 봐야 하는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은 1945년 봄입니다. 광복 전 일제시대의 조선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옹성병원이라는 곳에 괴물이 있다고 하는데 마침 작가가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의 작가입니다. 병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아무튼 이 옹성병원은 일본 귀족 부인 유키코가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은 일본 군인들로 꽉 차 있는 걸로 봐서 일본이 비밀리에 어떤 실험을 하는 곳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인간의 탐욕으로 탄생했다고 하는데 스위트홈에서 인간의 욕망이 괴물이 되는 것과 똑같은 설정이죠. 갑자기 스위트홈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괴물의 탄생 비화를 다룬 프리퀄이면 전세계 1위 각인데요. 일단 박서준의 비주얼을 보면 시간 여행자인 것 같은 투블럭 포마드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배! 그리고 양복을 입고 건배를 외치는 개치비에 빙의했는데 경성 최고의 전당포 주인이자 제1의 정보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소희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미스터 선샤인 느낌이죠. 아무래도 내가 들어가야겠어요. 어딜 공석병원이요. 그런데 어느새 목적이 같다는 걸 알고 같은 편이 돼서 옹성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박서준은 연인이 사라졌고 한소희는 엄마가 실종된 상황이라 둘 다 옹성병원에 있을 확률 99%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괴물이 아주 잠깐 모습을 드러내는데 지금은 발만 나왔지만 꽤나 거대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약간은 어색한 일본어 발음으로 여신의 탄생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메가미노 탄조다. 여자가 괴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소희일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오징어 게임으로 떠서 최악의 악으로 대박을 친 위아준도 나오는데 박서준과 친한 독립군으로 나온다는 걸 보면 박서준 또한 독립운동에 연관돼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1이 총 10부작인데 이걸 파트 1, 2로 나눠서 12월 22일과 2주 후인 1월 5일에 각각 공개되는 아쉬운 상황인데요. 파트 0로 나왔던 더 글로리를 보면 파트 사이에 3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주 정도는 오히려 금방 지나갈 것 같아 일단 파트 1 공개되면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잭 스나이더 감독이 30년을 구상한 대작 레벨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영화인데 우리나라보단 미국에서 엄청 반응이 큰 상황입니다. 예고편 2개가 떴는데 둘 다 1000만 조회수를 넘어버렸죠. 스타워즈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과 비주얼로 단연 올해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총 러닝타임이 6시간이라 2부로 나뉘어서 공개될 만큼 스토리 또한 대서사시에 가까운데요. 일단 주인공은 킹스맨의 산칼려 소피아 부텔라가 맡았습니다. 극중 이름은 코라인데 한때 우주를 식민지화하는 마더월드라는 정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식민전쟁의 환멸을 느껴 도망쳐 나오고 이 조그만 농장에 숨어 살고 있었죠. 그런데 마더월드 군인들이 농장을 찾아오고 What do you think they want?
주민들을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We're just farmers. We're not a threat. 그리고 이걸 보고 참을 수 없던 코라는 숨겨진 능력으로 초토화시켜버리죠. We're gonna have to fight. 그리고 같이 싸울 반란군, 즉 레벨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Searching for soldiers for a fight against the Mother World. 첫 번째로 찰리 헌햄이 맡은 카이가 나오는데 For small fee, obviously. 우주선 조종부터 전투까지 가능한 만능캐죠. 그리고 조선 최고의 칼잡이로 보이는 베두나 네메시스도 팀원입니다. 광선검 같지만 뜨겁게 달군 검이라고 하죠.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타이투스가 나오는데 We are beyond redemption. What about revenge? 타이투스도 코라처럼 마더월드 소속 장군이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식민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마더월드에 복수하자고 하는 상황이죠. 스토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6시간 동안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 개연성과 서사 측면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블이 날아가면서 이런 대규모 SF 영화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게 사실인데 그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 믿고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new age for the universe. 그런데 혹시 최근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때문에 넷플릭스를 못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1년 4만원대로 프리미엄 요금제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다른 애니메이션 실사판 유유백서입니다. 원피스에 이어 넷플릭스가 각 잡고 만든 또 다른 실사판인데요. 어릴 적 한 번쯤 TV에서 봤던 유유백서 애니를 그대로 실사화시킨 것이죠. 원작 본 적도 없고 더 이상 실사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이번 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불량소년인 주인공이 사고로 사망하는데 염라대왕 같은 남자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もしかして俺死んでる。お前を生き返らせてやる。その代わり霊界探偵をやってもらいたい。 그렇게 영계 탐정이 되어 요괴들을 잡으러 다니는 스토리입니다. 일단 실사판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CG죠. CG에 따라서 영화 전체가 날아가기도 하고 오히려 원작보다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유유백서는 마블과 DC뿐만 아니라 CG 고인물 트랜스포머와 고질라까지 맡았던 시각효과 전문기업 스캔라인이 맡았습니다. 일단 CG 하나는 믿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원작이 90년대 작품이라 작화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실망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필살기인 똥꼬침 에너지파도 애니보다 더 고퀄이죠. 심지어 감독도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해 치키카와 쇼 감독이라 개연성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스위트홈과 경성 크리처에 이어 일본판 크리처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죠. 일단 찜해 두고 공개되면 1화만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킨런2입니다. 약 23년 만에 2편으로 돌아오는 거라 사회에 찌든 어른들을 한순간에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 예정인데요. 1편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무한으로 달걀을 낳아야 하는 양계장에서 비행기를 만들어 집단으로 탈출했었습니다. 계속 페달 밟아! 양계장은 2D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닭 한 마리당 5일 안에 달걀 2개 목표치를 채워야 했습니다. 만약 채우지 못하면 가차없이 도축되고 식탁 위에 올라갔을 정도로 닭들에겐 지옥 그 자체인 장소였죠. 하지만 닭들은 양계장을 탈출하고 인간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린 양계장에서 탈출했지. 하지만 이번엔 양계장에 침입한다. 그리고 이때 양계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양계장이 아니라 최신식 요새처럼 보이는 치킨 너겟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치킨들이 침입을 시도하는데 기술력이 장난 없죠. 발사! 그런데 거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 카메라에 총까지 무장한 두더지가 있죠. 발가락 하나 못 드릴걸? 치킨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만큼 인류의 기술은 훨씬 더 최신식이었습니다. 대체 왜 너겟 공장의 보안이 백악관보다 빡센진 모르겠지만 닭들이 여기를 침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편의 빌런 트위디 부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에피타이저는 끝났고 메인 요리로 들어가 보실까? 그 여자야. 환영한다. 미래 온 것을. 1편에서 자기가 기르던 치킨들에게 제대로 당하며 끝이 났는데 트위디 부인이 이걸 계기로 치킨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너겟 공장을 세워 씨를 말려버릴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찰흙으로 만든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 1편 때와 캐릭터는 똑같은데 배경은 현대기술로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 1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꼭 찜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를린이 연말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A continuación, una avanza de Berlina.
전 세계적인 히트작 종이의 집의 프리퀄인데요. 종이의 집 하면 바로 거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대가리 종이의 집 원작 스페인 드라마입니다. 심지어 원작에서 가장 임팩트가 강력했던 베를린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베를린은 총 5개 파트 중 두 번째 파트에서 일찍 죽으면서 종이의 집 팬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마블의 토니 스타크 같은 주연이었죠. 실제로 베를린이 죽으면서 점점 시리즈가 나락으로 갔을 정도로 존재감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A lo mejor ahora mismo es mucho más. 베를린은 종이의 집에서 은행과 보석상 강도 전과가 화려한 상습범으로 나왔는데 막상 그 화려한 과거는 보여주질 않았었죠. 그 과거가 이번에 모두 공개될 예정인데 원작을 안 봤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Otros eligen el amor, otros muchos el dinero. Berlín nunca pensó en elegir. Lo quiere todo. 그럼 여기까지 2023년 남은 넷플릭스 기대작들이었습니다. 모두 넷플릭스 구독료 뽕 뽑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뽕 뽑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 Aleluya.